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 6월 A매치 기간에 초호화 군단 브라질과 홈 경기를 통해 일정 4차례 평가전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내한 브라질 대표팀은 여러 가지로 보기 드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일주일 전에 미리 들어와서 시차 적응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한국 관광도 하고 또 한국 팬들의 훈련장 입장과 그 사인 이런 부분들을 다 허용하면서 팬 서비스도 열심히 했고 또 호텔 숙소에서도 팬 서비스를 열심히 해주는 모습을 통해서 프리시즌 투어로 온 것 같은 유럽의 클럽 축구 팀들처럼 한국 팬들과 많은 또 교류를 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사실은 브라질 쪽에 또 남미 쪽에 한류 열풍, K-팝 인기가 대단하기도 한데 한국에 대한 호감 있는 그 기사들이 또 현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했던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발언도 브라질 언론에 소개되면서 엄청난 반응을 낳고 있는데요.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앞두고 또 브라질 선수들이 한국 생활을 행복하다고 말한 인터뷰까지 그리고 한국전 예상 선발 명단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 체류한 브라질 대표팀의 친근한 팬 서비스, 한국 팬들도 지금 브라질 선수들과 브라질 대표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또 응원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연히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에서는 한국의 승리를 응원하겠지만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질의 우승을 응원하면서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팬들이 나올 정도인데요. 입국하고 나서 둘째 날에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했고 그 다음 날에 에버랜드를 방문해서 또 한국을 관광하고 또 음식도 먹고 또 한국 문화도 체험하고 정말 한국의 모든 것들을 좀 경험해본 브라질 선수들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 한국 팬들, 한국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친근하게 대하고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정말 그 너무나 잘 대해주는 모습 때문에 감동하고 있고 또 이런 대스타들의 소탈한 모습에도 좋은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 정말 초호화 군단 월드컵 본선에 나설 수 있는 최정예 멤버를 소집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르다 보니까 이 팀에 속한 브라질 대표팀의 핵심 선수들은 조금 늦게 오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더라도 한국에 다 왔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문제 때문에 파비뉴 선수가 조금 이제 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긴 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비니시우스 선수라든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로 꼽히는 리버풀의 알리송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추가적으로 내한을 했고 또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카세미르라든지 또 공격수 호드리고 이런 선수들이 다 합류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완전체가 된 브라질 대표팀인데요. 5월 31일에 비니시우스가 또 브라질 대표팀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네이마르와 인사를 나누고 치치 감독과 얘기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어요. 몸 상태를 보니까 또 워낙 어린 선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발 출전까지는 모르더라도 비니시우스와 네이마르 이 주전 공격 라인이 후반전에는 가동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기대감을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될 안방에서 보게 될 브라질은 최고의 브라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브라질의 최대 스포츠지는 글로브인데요. 글로브의 스포츠판인 글로브 에스포르츠에서 손흥민 선수가 5월 30일에 대표팀 소집하면서 했던 인터뷰를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세계 최고의 선수고 나는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란히 1992년생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고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니까 한국 취재진이 네이마르와의 맞대결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나는 아직 네이마르에 비해 모자라다 이렇게 겸손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브라질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물론 우리도 좋은 선수들이 많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네이마르가 세계 최고라고 손흥민이 얘기했다라는 말을 정말 크게 소개할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위상과 존재감이 지금 유럽과 남미와 전 세계에 걸쳐서 대단한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손흥민이 네이마르를 높이 평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이제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해외에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 평가하는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처럼 손흥민 선수의 발언을 이렇게 브라질에서도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도 이제 한국과의 경기를 앞두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왔고 이제는 이제 브라질 언론들 그리고 한국 언론들과도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전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 지금 브라질 대표팀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 보이니까 브라질 대표팀 공격수 히샬리송이 대표팀 분위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고 모두가 다 행복하다. 그리고 각자 팀에서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다들 그런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한다. 그중에서도 돋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분위기이긴 하지만 긴장감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다만 그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다. 나쁜 긴장감이 아니라 긍정적인 건강한 경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들 이제 유럽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럽파가 많다 보니까 향수병, 브라질에 대한 그 향수병을 느끼곤 하는데 대표팀에 오면은 물론 대표팀이 이제 브라질에서도 경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 다른 팀과의 경기를 할 때에서도
브라질 선수들끼리 모여있으니까 행복하고 또 그런 향수병을 잊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놀이공원도 가고 뭐 나이트클럽도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또 브라질 기자들에게서 나왔는데 히샬리송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쉽습니다. 우리를 잘 모르니까요. 브라질에서 만약에 우리가 놀이공원을 갔거나 뭐 거리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바로 알아차리고 몰려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너무나 즐거웠고 행복했고 아주 좋았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대표팀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표팀이 하나로 뭉치는 단합대회의 느낌도 났었고 정말 끈끈하게 원래도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 실제로 같이 놀고 다니고 오니까 더욱더 이제 좋은 분위기가 된 것이고 팀이 융합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런 관광이 그런 효과를 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복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돌아다녀도 팬들이 몰릴 거예요. 하지만 브라질에선 더욱더 대단한 스타들이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이고 또 이렇게 단체적으로 움직이고 경호원도 있고 하니까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게 일상을 즐기는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던 브라질 스타들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번 한국에서의 일정들이 행복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표팀에서는 최근에 발탁이 됐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인의 이제 대표팀 생활을 얘기하면서 소집 첫 2경기에 긴장을 좀 했지만 이제는 집처럼 편안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선수들과 재미있게 장난도 치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이번 한국 일정을 통해서 더욱더 대표 선수들과 친해졌다라고 말한 브루노 선수인데요. 집처럼 편해야 경기가 잘 되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보낸 시간도 너무나 좋았고 한국 사람들이 또 만날 때마다 친절하게 대해줘서 너무나 좋았다. 좋은 인상이 남았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국에서 좋은 추억을 가져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적으로도 한국과의 경기가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요. 브라질 대표 선수로 뛰는 것 자체가 특권이고 또 최선을 다하고 싶다. 이번 경기가 친선 경기지만 나는 월드컵 본선이라고 생각하고 뛸 거다. 왜냐하면 대표팀에서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는 주전 경쟁에 도전자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루노 기마랑이스의 말처럼 친선 경기지만 브라질 선수들이 일주일이나 훈련을 했고 시차 적응도 했고 동기부여도 아주 잘 돼 있다. 일부 선수들, 리버풀과 레알 선수들이 선발에서 빠지는 것은 오히려 또 이제 주전 자리를 노린 선수들에게는 기회이기 때문에 아주 집중된 경기력을 보이는 브라질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세계적인 팀들이 한국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경기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는 2021-2022 시즌 후반기에 이제 뉴캐슬에 입단을 하면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5대1로 대파했고 손흥민 선수가 1골 1도움에 엄청난 활약을 했던 경기에서 출전을 했던 선수거든요. 한국 선수들의 기술이 다 좋다는 걸 알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했던 손흥민 선수 기억이 난다. 굉장히 훌륭한 선수였던 것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해 우리도 비디오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국전 잘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전체 브라질 대표팀을 기대를 했는데요. 일단은 리버풀의 알리송 선수가 늦게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리송 선수는 선발 출전이 어렵다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맨체스터 시티의 에데르송이 선발 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선수가 훈련 도중에서 손에 좀 부상을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알리송도 못 나오고 에데르송도 못 나오는 상황. 그래서 브라질의 세 번째 골키퍼가 출전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글로브에서 예상한 이 선발 명단을 보면 웨베르톤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데 하지만 알리송이 나올 수도 있다. 아무래도 이번 경기를 또 브라질 대표팀도 월드컵을 준비하는 경기로 치르다 보니까 알리송이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고 또 알리송 같은 경우에는 골키퍼다 보니까 시차의 문제, 이동의 문제 있다고 해도 비교적 필드 플레이어보다는 적응이 수월할 것이다. 그래서 알리송이 나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포백 라인은 다니 알베스, 티아고 실바, 마르키뉴스, 알렉스 산드루, 미드필드 라인은 프레드, 브루노 기마랑이스, 그리고 공격 라인은 하피냐, 히샬리송, 네이마르, 루카스 파케타 선수인데요. 이 포진도를 보자면요. 사실은 쿠티뉴 선수가 이제 선발로 많이 뛰어왔는데 이번 경기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드인 카세미르 선수, 파비뉴 선수가 나란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참가로 늦게 왔다 보니까 또 파비뉴 같은 경우에는 또 합류하지 못했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드 포지션에 전문적인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케타는 사실 거의 주전 공격 미드필드로 많이 뛰어왔고 프레드 파케타가 같이 뛰고 파비뉴나 카세미르가 커버를 했던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파케타와 기마랑이스가 미드필드를 구성하게 되면 수비 쪽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중앙 미드필드인 프레드가 함께 뛸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브라질 언론의 생각이고 저 역시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격 라인은 네이마르, 히샬리송, 하피냐가 뛴다. 비니시우스가 있을 때는 네이마르가 가짜 9번으로 뛰거나 파케타 자리로 2선으로 내려가서 뛸 수가 있는데 비니시우스 선수가 역시 합류가 늦었기 때문에 일단 네이마르, 히샬리송이 최근 훈련에서도 주전조로 뛰었거든요. 또 하피냐가 최근에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많이 뛰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의 포진도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왼쪽 풀백 자리는 알렉스 산두르와 알렉스 텔레스 중에 누가 나올
나올까 얘기들이 있었는데 글로브에서는 알렉산드로가 일단은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의 유럽파 3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드필드 라인은 이재성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소집되지 못하다 보니까 권창훈, 황인범, 정우영으로 구성이 될 것 같아요. 권창훈 선수가 조금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중앙에서 공수로 오가면서 공격을 전개하고 정우영 선수가 포백을 보호하면서 빌드업 미드필더, 기점 패스를 할 것입니다. 포백 라인에는 김민재 선수가 빠진 것들이 좀 우려되지만 김진수, 김영권, 권경원, 이용 이렇게 또 이제 해외 경험이 있는 선수들 그리고 국내에 전북 현대에서 뛰는 선수들 호흡이 좋은 선수들로 구성이 되고요. 골문은 주전 골키퍼인 김승규 선수가 지키게 됩니다. 한국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재성, 김민재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거의 주전 최정에 가까운 멤버라고 할 수 있겠고 브라질도 월드컵에 뛸 선수들인데요. 브라질이 G조, 한국이 H조다 보니까 만약에 브라질이 1위, 한국이 2위로 16강에 올라가면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는 월드컵 16강전이다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이제 브라질을 만나는 건 월드컵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도 1위, 브라질도 1위로 올라가서 16강이 아니라 조금 더 나중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A매치데이 6월 2일 한국 시간으로 경기들이 열리게 되는데요. 중요한 경기가 새벽에 열립니다. 스코틀랜드와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연기됐던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준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를 이긴 팀이 웨일스와 결승전을 통해서 유럽의 마지막 월드컵 진출 티켓을 확보하게 되고요. 또한 지난해 여름 일제히 열렸던 유로 2020 그리고 코파 아메리카 2021년 대회에서 우승한 유럽 챔피언 이탈리아와 남미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남미 축구연맹과 유럽 축구연맹이 이제 컵 오브 챔피언스 피날리시마 정말 유럽과 남미 축구의 왕중왕전을 치르기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맞대결을 펼치게 되거든요. 이 경기도 이제 6월 2일 새벽 3시 45분에 열리니까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보시기 전에 아침 새벽에 이 경기로 이제 좀 재밌는 축구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녁에 열리는 경기는 일본과 파라과이가 저녁 7시에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8시에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가 킥오프합니다. 파라과이는 일본을 갔다가 또 한국도 오게 될 예정이고요. 한국 대표팀의 브라질 경기가 아무래도 대미를 장식할 것 같고 그 이후 밤 10시에는 한국 23세 이하 대표팀 이강인 선수가 소집된 황선홍호가 말레이시아와 23세 이하 아시안컵 첫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의 리그 일정은 끝났지만 6월달 A매치와 각종 국가대표 경기들의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준TV에선 최신 축구 소식 모두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 빠르게 분석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한준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